상만 해도 네. 너무 못 견딜 것 같고 정말 힘듭니다. 그 짧게 우리끼리 특검보 좀 추천해 보자라는 얘기가 근데 특검보가 실제로 저 오늘 그 뭐 저도 여러 방송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검보로 혹시 당신을 내가 추천해도 되겠느냐 이제 이런 연락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이미 뭐 보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이제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그분들이 먼저 선발되면 더 좋겠죠라고 해병대원 수사 의혹 특별검사인 이명환 특별검사가 이런 뭐 TV조선 보도화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정민 변호사는 내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내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뭐 맞는 말도 맞는 말씀이시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유명하신 변호사분들도 더러 이미 지명된 특검 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추천을 받은 적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고사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네. 가실 만한 분들, 그러니까 연차가 대체로 이제 특검 보좀 되면 한 20년 차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차면 중앙지검장 정도.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김 기자 나는 당적이 있었잖아. 약간 이런. 그치. 당적 있으면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적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조건 안 돼. 특검은 15년 이상 법 적용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특검보는 제가 알기로는 7년인가 아마 이상 되면 자격은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다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송에 나오는 많은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예. 또 이분들은 특검의 제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또 본인이 또 방송을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기존 변호사들도 자기가 기존에 하던 사건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걸 가고 또 변호사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또 쉬어야 되니까 그쵸. 이게 또 따라오는 현실적 문제 이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의 월급을 받지만 변호사들 수입에 이제 견줘보자면 너무 턱없이 이제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자면은 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세후 기준으로 봤을 때 특검보나 특검이나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비용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로펌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들 수입이 사실 그 이상이 되고 사건들 이미 수임해놓고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자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라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사실 어렵죠. 이 선택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번 특검이 지명되면서 저는 한 가지 좀 같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 특검도 이 정도인데 네. 공수처가 못 굴러간다고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설 특검의 형태를 갖춘 게 이제 공수처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신분 보장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전체 임기 해봐 9년이에요. 그렇죠. 9년밖에 못 있는 거예요. 3년씩에서 해봐.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국심 또 국가 국민을 위한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의지 이제 이게 분명히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제 뭐 물론 특검보도 특검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수사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특검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우리 또 내란 특검 막 할 거니까 혹시나 내가 딱 그 특검팀에 취재하러 갔는데 온 몸에 윤석열이 묻어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잘 걸러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취재하다 보면 지금 이제 아직은 인선 중이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려면 특검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수사라는 조은석 전 고검장 이게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내지는 근무연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특수통 라인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고 반면에 그 특검으로 이제 거론이 됐던 분들 중에 이제 야 이거 참 이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특검들과의 인연이 없어서 그 부름을 못 받았
아쉬운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이름을 직접적으로 고르는 못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또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아무튼 윤석열 묻은 검사들은 아무튼 들어가서 신분 세탁하거나 그럴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취재 기자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봐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또 감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검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이 많아서 과거에 뭐 드루킹 특검의 특검보들은 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랬다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검에 참여해주시는 특검 그리고 특검보들 그리고 수사 검사들 아무튼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윤석열 묻은 검사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막 특검보 추천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미 얘기했어. 노영이 네. 안 됩니다. 네. 장적이 있었던 사람은 못 자, 가게 돼 있었어요. 있어요. 자, 신인규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장적이 있는 사람. 자, 김용남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안 됩니다. 김규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꾸 이름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 안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려요.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근데 일단은 원내대표 얘기 짧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FM 코리아 인이어 포인트 인이어 토토 이거 사실은 우리 잉토 이 얘기는 네. 이거 되게 심각하던데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 할까요? 그럼 우리 뭐 원내대표 얘기할 게 있습니까? 사실 오늘 김병기 의원이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선출이 됐죠. 네. 아니 김병 네. 어우 살에 들렸어. 사례. 죄송합니다. 아우 죽겠네. 네. 예 아무튼 저 일부러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다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뭘 다 얘기해요? 기침으로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기침으로? 네. 김병기.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이 FM 코리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준석 아까 우리 몇 명이었죠? 56만? 56만 정도 아까 본 것 예. 같은데. 예. 아마 지금도 또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죠. 56만을 넘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동의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권과 관련돼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56만 2,717명입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끝나면 윤리특위를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합의를 요청할 거다. 구성 합의를 요청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될지 전 의문이에요, 변호사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윤리특위 구성. 근데 일단은 뭐 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 윤리특위 구성 문제부터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장님의 그 말씀은 좀 신뢰하기가 우리가 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특위에서 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이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고 네. 또 징계의 최고수위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명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고 또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 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국회가 자율권의 영역에서 좀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네. 만약에 징계를 안 하면요. 안 하면은요? 안 하는 것도 저는 국회가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오. 저 정도 발언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해도 무방하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더 많은 그러니까 저 사과의 뜻을 우리가 진정성을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성을 앞으로도 보여줄 우려가 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자꾸 제명 얘기하면 뭐 이준석 키워준다.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가만히 놔두면 뭐 이준석 의원이 안 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언론과 유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의 제명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몸집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신호 위반하면 딱지 띄는 거예요. 네.